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회자되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주항공이죠. 요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발언들을 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우주항공 쪽 정말 괜찮은 건지 이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제가 취임사를 다시 봤더니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할 정도로 화성에 대한 개척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엊그제였나요?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예산 삭감, 구조조정 우려까지 불거지더라고요. 실제 말이랑 행보랑 좀 달라 보이는데 현재 미국에서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과거 트럼프 행정기 1기를 살펴보시면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라든지 우주군 창설이라든지 트럼프가 굉장히 자국의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많이 힘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전기 행정부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다만 사업에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졌어요. 예를 들면 또 환경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쵸. 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조금 배분하는 그런 기회를 배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조금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대통령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기 2기 때는 다시 1기와 같은 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잘하는 기업에 좀 몰아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사의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단 또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정부 차원에서의 좀 그런 관료의 좀 슬림화, 좀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좀 민간의 참여도를 더욱 더 높여야 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의 육성에 좀 더 힘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쪽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으로 몰아줌으로써 더욱더 개발 치열하게 해보자라는 어쩌면 바이오 쪽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민간의 대표적인 주자 하면 일론 머스크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머스크 CEO랑 불화설이 나오려던 찰나에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형제 같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 공과 사는 구분을 한다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 우주와 관련된 모든 일에 머스크는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스크 수혜로 대표적인 게 꼽혔던 게 최근 우주항공 로봇 이쪽인데 이거 우주항공 정책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네,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가장 큰 우주 기업의 CEO자 이제 대표거든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주 산업, 미국 내에 있는 행정 산업, 우주 행정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이해충돌 관계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워낙 둘이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불화설이라고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방식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반대로 얘기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나 이런 잘하는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차원에서도 나사와 이제 스페이스X가 좀 손을 잡고 우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 로켓 발사를 하거나 좀 많은 위성들을 발사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태클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발사 승인이 지연된다든지 허가가 좀 미뤄지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태클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발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미국 내와 관련된 규제나 이런 이슈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네. 둘의 친분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실장이 괜한 우려를 했던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리스크는 요즘 중국인 것 같아요. 정말 중국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반도체에서는 딥시크로 한번 휩쓸더니 양자도 지금 치열한 관계잖아요. 근데 우주항공이라고 중국이 뒤처질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중국에서 지금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우주 개발과 관련된 두 개의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예.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 예.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 압도적인 투탑,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 러시아가 이제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2010년대를 지나면서 좀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제 겹치는 시점이 오면서 사실 전쟁 중에 우주산업 개발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기술 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지는 영향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누가 많이 치고 올라왔는 게 하냐면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거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이 자국의 우주 개발에 굉장히 압도적인 자금들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우주 정거장을 이제 건설한다든지 와우. 아니면 달 탐사를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궤도의 위성 통신을 좀 구축한다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국의 좀 스타트업, 우주개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뒤를 중국이 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반도체나 양자 쪽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정말 2위의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어딘가는 우리나라는 그 사이는 어딘가는 아니겠죠? 사이는 아니고요. 예, 이게- 한참 네.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전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국가 간의 기술 편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방산, 뭐 무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기술 편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 바로 이 우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국 대비해서 뒤처진 거 아니야라는 비판 아니면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텐데 사실 이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나라들 탑티어예요.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뒤처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앞쪽에 있는 거긴 해요. 상위권인데. 네, 그래서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예. 앞에 선두권이 이제 국가가 이제 예. 주변국이다 보니까 예. 좀 뒤처졌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뒤를 바라보면 더 많은 더 많은 국가들이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 아. 다만 그 국가 간의 이제 어떤 그런 그룹별로 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좀 투자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우주 산업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투자나 어떤 지원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당히 세부 관례가 나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위성 발사체를 만드는 뭐 업스트림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뭐 통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거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요즘 드론 쪽도 핫한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주 항공 쪽으로 투자를 바라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그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주산업 밸류체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네 가지요. 첫 번째는 우주 수송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 우주 로켓 영역이 있습니다. 예.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우주 로켓 영역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인공위성 제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탑승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위성이 될 텐데 그 위성을 만드는 영역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위성이 우주로 올라가서 다양한 기능들, 역할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를 통해서 지상에서의 위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인공위성 서비스 영역이 세 번째가 될 수 있고, 네 번째는 그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도 장비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는 내 영역이 바로 이 네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밸류체인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앞에 있는 두 개를 업스트림 영역으로 보는 거고, 뒤에 있는 두 개 영역을 다운스트림 영역으로 보는 거죠. 예. 전체 시장에서 규모만 봤을 때는 사실 다운스트림 영역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 넘는 영역이 다운스트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스트림 시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해서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운스트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의 성장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서비스가 많아지고 지상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위성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위성이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위성을 많이 발사하고 위성을 많이 만드는 영역이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영역과 지상 장비 영역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의 어떤 개발의 초기의 단계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업스트림 영역의 성장이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발사체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게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이 뭘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많아서 어떤 포인트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산업의 성장하는 초기에 있다 보니까 네. 모멘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뭐 국내 우주항공청이 설립됐다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멘텀에 대한 좀 어떤 미래 공부, 그러니까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뉴스가 나올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모멘텀이 왔을 때 그 모멘텀에 맞는 기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발사체와 관련된 모멘텀이다, 아니면 우주항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뭐 모멘텀이다, 아니면 인공위성 제조와 관련된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이 오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관련된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저희 마지막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스타링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달이죠. 우리나라에 상륙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건 다운스트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링크 자체가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내 통신 업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2C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보다는 B2B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항공기나 선박 같은 이런 국내에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영역에서 조금 영역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3월 중으로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C보다는 B2B의 영역으로 저희 통신 쪽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가장 많은 분들 이것만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국내에서는 결국 업스트림 영역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트레가이가 이제 인공위성 제조 영역에서의 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HVM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발사체 제조 영역인데, 발사체 이제 원재료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모셨을 때도 HVM 또 같이 탑픽으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시세가 좋더라고요. 저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